네, 안녕하세요. 택배박사 윤성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챕터입니다. 안전운전에 대해서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안전운전의 컨텐츠는 안전운전 수칙, 안전운전의 수칙, 그리고 상황별 안전운전 방법, 그리고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 자동차 응급 조치 요령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빨리빨리 지나가도록 할게요.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집중해서 들으셔야 된다는 안전운전 수칙, 올바른 운전 자세에서 나오는 올바른 판단. 운전 자세가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하고요. 올바른 운전 조건은 사고를 방지한다. 외부의 정보를 습득하기 쉬울 것, 넓은 시계의 확보, 각 부위의 조작이 편하고 쉬울 것. 보통 보면 이제 뭐 이렇게 바짝 앉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넓게 앉은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부분이, 그리고 쉽게 피곤해하지 않을 것. 글쎄요, 근데 뭐 굳이 쉽게 피곤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해가지고 뭐 될까요? 어쨌든 간에 좀 집중하고 창문 좀 열고 이렇게 다니면 되겠죠. 편안한 운전은 피로를 덜어준다. 편안해지면 피로를 덜어줄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몇 가지만 볼게요. 어깨는 자연스럽게 늘어지게 한다. 팔꿈치 몸에서 너무 떼지 말고 겨드랑이 쪽으로 약간 붙인다. 그리고 시트 깊숙이 밀착시켜 주행 중 자세가 주는 정보를 입수하는 목적을 발휘해야 된다. 등뼈를 곧바로 펴고 허리는 시트를 누르는 기분으로 앉는다. 거의 이렇게 일자로 딱 각져서 하라는 건데, 맞아요. 운전면허 처음 땄을 때 거의 이렇게 각져서 하죠. 그리고 무릎은 120에서 130도 정도의 각도로 자연스럽게 취한다. 그럼 뭐 거의 각도기를 갖고 다녀야 되는. 어쨌든 간에 운전의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차체와 몸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차체와 허리와 엉덩이를 시트 깊숙이까지 밀어넣는다. 시트를 전후로 조절한다. 등받이를 앞뒤로 이동시킨다. 뭐 등등. 그리고 안전벨트는 뭐 말씀 안 드려도 무조건 필수사항이고 무조건 중요한 사항이다. 사망률의 9배를 상승시킨다라고 합니다. 안전띠는 무조건이에요. 근데 택배 하시는 분들 보면 단거리 지역은 요 바로 앞에 가는 건 사실 안전띠를 안 해도 되겠죠. 왜 속도 자체가 뭐 10km, 15km니까. 하지만 여기 보면 약간의 충격에도 차창 밖으로 튕겨나오기 쉽다. 40km 속도로 7m 높이에서 40km의 속도는 7m 높이에서 추락하는 정도의 충격이 발생한대요. 그러니까 엄청난 충격이 발생하는 거니까 우리 꼭 안전벨트 하자. 그리고 물속에 빠져도 나올 확률 상승이 된다. 안전벨트가 물속에 빠지면 그런가요? 안전벨트 착용법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니까 패스. 자, 이렇게 지금 안전수칙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다음 거는 올바른 운전 기술이 사고를 막아준다. 몸에 무리를 주면 위험하다. 그리고 뭐 질병이라든지 필요에 대한 상태를 사전에 파악해야 된다는 거고, 순간적인 판단이 사고를 방지한다. 그러니까 운전하다 보면은 잡생각 하시는 경우도 많고, 좀 엉뚱한, 그렇죠. 뭐 대부분 잡생각에서 집중 못하다가 사고 나는 경우, 옆에서 나오는 차, 앞에서 급정거하는 차, 뭐 이런 등등. 그러니까 방어운전이라는 것 자체가 좀 어렵다라는 거. 그리고 역시나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운전하는 거. 너 왜 그러냐고. 사실 저는 이 말 할 자격은 없는데, 어쨌든 간에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왜 빨리 안 가니. 저는 빨리 안 간다고 뭐라 한 적은 없는데, 뒤에서 빵빵거리거나 뒤에서 바짝 붙으면 저는 일부러 브레이크를 밟죠. 어쨌든 말 그대로 이렇게 너무 사람을 위협적으로 운전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상대방과 나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또 오늘 이 소품을 하나 준비했죠. 자동차. 이 포르쉐인가요? 포르쉐? 보이시죠? 이 차를 안했는데, 보통적으로 이게 타요 버스인데 우리가 이게 탑차라고 치면 이 앞에 말 그대로 이게 몇 억짜리 차인데, 만약에 이렇게 바짝 붙어서 가는 거야. 이렇게 바짝 붙어서. 원칙적으로는 얘가 30km 정도의 속도로 가면 한 15km 정도로 살짝 떨어뜨려서 이렇게 가서 급정거를 하더라도 막 달리다가 딱 멈추더라도 얘가 딱 멈춰서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게 되는데, 이렇게 가다가 확 서버리면, 제가 가끔씩 이러거든요. 확 서버리면 그냥 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거리를 유지해서 가야 된다. 제가 이렇게 봐도 너무 바짝바짝 붙어요. 근데 진짜로 앞에 벤츠라든지 BMW라든지 이런 차들 가다가 진짜 갑자기 급정거 확 해버리면 그냥 한 번에 작살 나는 거고,
뭐 우리 속된 말로 그러잖아요. 차 팔아야 된다고. 네, 이게 자동차 보험 외 이상의 비용이 나가면 구상권 청구를 해서 본인이 나머지 비용을 다 물어내게끔 돼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안 되게끔 서로 스스로가. 그리고 도로별 규정 속도 준수하셔가지고 또 역시나 안전운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신호등 뭐 말할 필요도 없죠. 그리고 운전 중 핸드폰 사용하는 거 금지해라.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뭐 이제 나 들어올 때 제가 가끔씩 핸드폰으로 하는 경우 있는데, 제가 그때는 거의 차가 서 있다든지 아니면 차량을 자동 주행으로 해놓고 제가 그 핸드폰을 뭐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핸드폰 거치대 놓고서 저는 이렇게 하는 건데, 저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졸음이 올 것 같으면 무조건 서야 돼요. 무조건 서가지고 한쪽에 차 대고 무조건 자야 돼요. 요즘에는 고속도로에 몇 킬로에 한 번씩, 몇십 킬로에 한 번씩 졸음 쉼터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가야 돼. 조금만 더 참지 뭐 하다가 진짜 대형 사고 나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음주운전 할 필요가 말할 필요도 없어요. 이런 건 진짜 음주운전은 나 죽는 건 돼. 내가 다치거나 내가 죽는 건 되는데 남의 가정을 다 망가뜨리는 거야. 음주운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뭐 교통사고 사망 통계는 뭐 제가 올려놓을 거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안갯길 안전운전 방법. 이거는 저는 올해 제가 운전한 지가 22년 됐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교통사고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뭐 교통사고로 자랑한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저는 방어운전이라든지 안전운전 이런 거를 조금 습관화가 좀 돼 있고, 안갯길 같은 경우는 저는 진짜로 뒤에서 뭐라 하던 말던 그냥 비상등 켜고 하루 종일 갑니다. 예. 그래서 이거 안갯길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이 사진을 보시면 우리 옛날에 이게 무슨 대교였죠? 그 서해안에 있는 그 대교에서 사고가 몇십 중 출동을 나가지고 했던 거, 그걸로 알고 있어요. 네, 아무튼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안갯길 같은 경우는 안개에서는 시야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앞에서 될 수 있으면 다른 차도 내 차가 만약에 앞에서 전진을 가고 있다면 비상등 켜주는 거, 그런 거 항상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창문을 열고서 가라 그러죠. 안개가 많이 낀 날은 창문을 열어야 주변의 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다. 그리고 커브 돌 때 차량이 보통 이렇게 직진할 때는 그나마 시야 확보가 요만큼 보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돌 때 되면, 이렇게 커브를 틀 때는 사실상 여기에 안개가 이렇게 껴있다 보니까 어떤 게 여기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차가 여기 있었는데 이렇게 딱 돌았는데 안 보여. 그럼 빵! 그러니까는 커브길을 돌 때나 이럴 때는 항상 경운기를 울려라. 그러니까 크락션을 울려라는 거죠. 그리고 야간 운전 같은 경우는 뭐 중앙선으로부터 조금 떨어져서 이 상대편 차가요, 언제 넘어올지 몰라요. 이 차가 언제 피해될지 모르니까 항상 될 수 있으면 1차선으로 주행을 하는 것보다 2차선이나 3차선 조금 차가 넘어오는 거를 대비해서 빵!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교행하면 좋은데 혹시나 모르잖아요. 이 차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이게 무슨 비싼 차가 문제야. 어쨌든 이게 넘어올 수가 있으니까 항상 2, 3차선 정도로 해서 안전 운행을 해야 된다. 빗길 운전에서는 역시나 알 수 있는 것처럼 평소의 날보다는 20% 감속 운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런 내용도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상황별 안전운전법, 뭐 겨울철 안전운전, 교차로 터널 입구에 각별히 주의해야 된다, 뭐 등등 있죠. 겨울철에는 우선 지면이 미끄럽기 때문에 과속은 더덕 하면 안 되고, 블랙아이스라고 그러죠. 그런 거는 이제 제가 아마 이 방송이 끝나고도 나중에 또 되면 시즌 방송에서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눈길 빙판길에서 급제동 안 된다는 거 여러분 더 잘 아실 거예요. 어쨌든, 그리고 교차로에서 터널 입구에서 각별히 주의해야 된다. 교차로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신호 아무나 그냥 까면 되겠지 하고서 빵! 아시죠? 네, 그냥 안 오잖아 하는 순간 이런 차들은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고요. 나 가면 그냥 치는 거죠. 이거는 진짜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사고 발생시 대처 요령, 그리고 비상등 켜고 갓길로 신속하게 이동한다. 이건 여러분들 뻔히 알고 있는 내용. 그리고 후방에 안전 삼각대를 설치한다. 예. 근데 저는 솔직히 이거 안전 삼각대 설치하러 갈 때도 무섭지 않을까 하는 건데, 어쨌든 주간에는 후방에 100m, 야간에는 후방에 200m를 떨어뜨려서 설치하시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나오시죠? 이렇게 고속도로 이렇게 삼각대 설치 방법 그림으로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지점 통과 요령 및 사고 제보 방법. 고속도로 운전의 경우 가능한 한 시야를 넓게 유지해야 된다. 사고 상황 발견 시 비상등을 신속하게 작동하고 후행 차량에 알려야 되고요. 차량 흐름에 따라 통과돼 사고 현장을 구경하기 위해 서행하거나 정차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사고 났다고 해서 막 쳐다보고. 그리고
이거는 전화번호는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도로 이상 상황 발생 시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0. 이거 홈쇼핑인데 1588-2500으로 신고하시고, 인명피해가 났을 때는 아시죠? 무조건 119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자동차 응급조치 의령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엔진, 뭐 브레이크, 뭐 조향장치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엔진에서 소리가 이상하게 나면 무조건 좀 낌새가 이상하다 그러면 무조건 공업사부터 들어가세요. 그리고 아시죠? 내 생명에는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 타이어는 무조건 매일 점검하셔야 된다. 우리 군대에 있을 때 보면, 저는 이제 야수교에서 나왔는데 아침에 뭐 합니까? 안전제일 하면서 네 바퀴 돌아다니면서 타이어 텅텅텅 발로 워커로 퉁퉁 치는 게 있었죠. 네, 혹시나 펑크 났을까봐. 그리고 냄새가 나는 부분이 있죠. 전기 과열 장치로 해가지고 고무가 탄다든지 아니면 안에서 화재, 이런 부분 꼭 심각하게 보셔야 되고요. 뭐 다른 거는 제가 같이 여기다가 다 자료는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한 번 더 점검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타이어 조금 비용 아낀다고 해가지고 그냥 뭐 그 말도 안 되는 썩은 타이어 쓰지 마시고, 타이어는 정말로 주행 중에 한번 파스 난다 그러죠. 터진다 그러죠. 그러면 정말 본인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타이어는 꼭 새 타이어로 해서 앞에 있는 거 편마 먹었는지 아니면은 타이어에 뭐가 박혀서 실방구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뭐 괜찮겠지라고 했다가 갑니다. 예, 타이어는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꼭 항상 점검했습니다. 정말 냉각수는 항상 체크해라. 얼마 안 돼요, 냉각수. 그 비용 아끼려고 체크 안 하다가 몇백만 원 날리니까 미리미리 체크하시고, 엔진오일 같은 경우 뭐 한 10만 원 이내로 막을 수 있는 거를 몇백만 원으로 막을 수 있으니까 항상 엔진오일 체크하는 거. 요즘 보면 잘 체크들 안 하더라고요. 하는 방법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거 의자, 우린 탑차니까 탑차에서 의자 들어가지고 보시면 거기 엔진오일 체크하는 게이지 있죠? 그거로서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엔진 과열되는 거, 냉각수 부족 또는 누수되고 있다라는 부분. 네, 요걸 해서 워터펌프라든지 이제 그런 거를 또 갈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항상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테니까 저는 시간적인 강의를 조금 진행해서 빨리빨리 나가야 되다 보니까 더 중요하고 디테일한 거는 제가 올려놓은 자료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놨죠. 저속 회전 시 엔진이 쉽게 꺼지는 경우, 이거는 왜 이런 내용이 있다. 추정 원인은 뭐 어떤 부분이 있을 거고, 엔진 과열에는 여기 나오죠. 냉각수 부족 또는 누수되고 있다. 냉각팬이 작동되지 않는다. 라디에이터 캡의 장착이 불안전하다. 그럼 뭐 라디에이터 빨리 갈고, 예전에 이제 중고차들 같은 경우는 라디에이터 안에 이제 녹물이 돌아다니는 경우 있어요. 그거는 녹물 다 제거해가지고 다시 해야 되니까, 아니면 라디에이터를 갈아야 되는 경우도 생기니까 미리미리 체크들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핸들이 무겁다 하는 경우에는 뭐 앞바퀴 공기압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파워 스트링에 오일이 부족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뭐 핸들을 돌리는데 꽉꽉꽉 소리 난다든지 뭐 턱턱 소리 난다는 건 뭐 등속 조인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거 미리미리 아시고,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늘,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 항상 늘 조율하셔야 되고요. 브레이크는 진짜 뭐 몇만 원 더 한다고 했다가 진짜 한순간에 브레이크 마모 현상 와가지고, 패드 마모 현상 와가지고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방전됐다고 해가지고 보시면 뭐 시동이 세로가 잘못돼가지고 한 건지 아니면은 제네레이터가 나가가지고 한 건지, 그런 것도 조금 신경 쓰셔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네레이터 나간 거를 모르고 배터리만 갈면 되겠지 했는데 제네레이터가 재생이 안 돼 버리면 배터리 또 갈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그것도 좀 신경 쓰셔가지고 여러 가지를 좀 알면 좋겠죠, 본인한테. 자, 그래서 오늘은 2강으로 안전운전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를 드렸고, 조금 많은 내용이라서 시간이 조금 더 걸렸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좀 많이 숙제하시고 많이 좀 다시 한번 되돌려 보시면 더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사고 없이 안전운전으로 정말 그 어느 누구도 다치지 않고 안전운전 하셔가지고 건강히 오래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2강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 3편에서는 알기 쉬운 기본 안전 보건이라는 거를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택배박사 윤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